이번 주 제가 발표한 논문은 호프넷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 for hand object pose estimation입니다. 핸드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손과 들고 있는 물체의 포즈를 동시에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2D와 3D에서 실시간으로 손과 물체의 포즈를 추정하는 호프넷이라는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2D 코디네이트를, 하나는 2D 코디네이트를 3D 코디네이트로 변환하는데 사용합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손과 물체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모델링합니다. 모델은 먼저 핸드 조인트와 오브젝트 바운더리의 2D 키포인트 로케이션을 예측합니다. 그런 다음 계층적 방식으로 2D 포즈 추정 값에서 뎁스 정보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프 컨볼루션 방식을 사용하면 디텍션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하여 2D에서 핸드 키포인트를 디텍트하고 이를 3D 코디네이트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데 이는 3D 코디네이트를 예측하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어노테이션이 된 리얼 이미지에 학습한 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와 인터랙션하고 있는 핸드에 대한 3D 메쉬로부터 렌더링된 신택틱 이미지를 사용하여 2D to 3D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프리트레인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노테이션이 있는 데이터가 드물고 수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에 핸드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과 조작되고 있는 물체의 2D 및 3D 좌표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노벨하고 가벼운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호프넷 제안. 이는 싱글 이미지 RGB 이미지로부터 핸드 오브젝트 포즈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노벨 그래프 컨볼루션 풀링 언풀링 레이어를 사용하여 2D 핸드와 오브젝트를 3D로 변환하는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레이어의 새로운 공식은 기존 그래프 유닛 모델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다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되던 동안 소타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보입니다. 호프넷은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핸드와 오브젝트 키포인트, 즉 핸드 조인트와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 코너의 키포인트를 예측하기 위한 CNN, 그리고 예측된 2D 프레딕션을 리파인하기 위한 심플 그래프 컨볼루션, 그리고 그래프 컨볼루션 풀링 언풀링을 이용해 2D 키포인트를 3D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래프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프넷 구조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이미지를 주면 CNN 구조를 통해서 2D 키포인트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 이 2D 키포인트를 리파인하고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을 통해서 2D 키포인트를 3D 키포인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처음에 2D 키포인트 프레딕터를 통해서 나온 2D 키포인트와 2D 로스, 그 다음 리파인하고 난 후에 2D 로스, 그리고 3D로 변환하고 난 후에 3D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인코더인 경우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모델 레지넷 10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각 인풋 이미지에 대해 2048 디멘전 피처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FC 레이어를 사용하여 키포인트의 2D 좌표인 이니셜 프레딕션이 생성됩니다. 이땐 생성되는 2D 프레딕션은 핸드 조인트 그리고 오브젝트 타이트 바운딩 박스에 대한 코너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 3레이어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인접 정보를 사용하고 키포인트의 2D 좌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각 키포인트에 예측된 X 좌표와 Y 좌표가 이미지 피처의 컨캣은
GCN이 2D 좌표의 초기 예측뿐만 아니라 이미지 피처에 대해 조절된 2D 좌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핸드 오브젝트 키포인트의 최종 2D 좌표는 어댑티브 컨볼루션, 풀링 및 언풀링을 사용하여 2D 좌표를 3D 좌표로 변환하는 GCN의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예측된 2D 좌표를 기반으로 핸드 조인트와 오브젝트 코너의 3D 좌표를 예측하는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인코딩 부분에서 그래프 풀링을 적용하여 인코딩 부분에서 그래프 풀링을 적용하여 그래프를 단순화하고, 디코딩 부분에서 언풀링 레이어를 추가해서 해당 노드를 다시 추가시킵니다. 이는 기존의 유닛과 유사하고 각 디코딩 그래프 컨볼루션에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고 인코딩 단계의 피처를 디코딩 단계의 피처로 연결시킵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저자는 손과 물체의 글로벌 피처를 얻기 위해서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네트워크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코더로부터 디코더 계층의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로컬 피처를 보존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서 저자는 g풀이라는 풀링 레이어가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노드를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여서 이를 FC 레이어를 사용해 노드를 풀링하고 어드제신스 매트릭스를 그래프에 적용하는 커널로 사용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어드제신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래프가 메쉬, 핸드, or 바디 스켈레톤인 경우와 같이 스파스 어드제신스 매트릭스인 경우 하나의 노드와 해당되는 엣지를 제거하면 그래프가 여러 개의 서브 그래프로 절단되게 되는데, 이는 GCN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커넥티비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각 풀링 레이어 이후에 노드의 커넥티비티를 다시 찾게 됩니다. 어댑티브 유닛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29x2에 핸드 조인트 21개랑 오브젝트 코너 8개로부터 이제 3D 포인트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빨간색 부분은 스킵 커넥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이제 노드의 개수와 그 해당하는 피처 개수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까지 줄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노드 개수를 복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전 GCN 논문과 같은 연산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를 사용하였고요. W는 트레이너블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X는 인풋 피처, 그리고 A 틸다는 리노멀라이제이션 트릭을 적용한 어드제신시 매트릭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A 틸다 X는 새로운 피처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이는 이제 각 노드의 피처가 해당 노드와 인접 노드의 에버리지 피처인 새로운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호프 프라블럼을 효과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접 행렬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접 행렬을 정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핸드 스켈레톤의 키네매틱 스트럭처와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에 의해 정의된 어드제신스 매트릭스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최상의 어드제신스 매트릭스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더 이상 엄밀한 의미의 어드제신스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의 다른 노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어피니티 매트릭스에 더 가깝습니다.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은 어드제신스 매트릭스 A와 웨이트 매트릭스 W를 백프로파게이션 스텝 동안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핸드 스켈레톤 모델에서 연결되지 않은 조인트 간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거팁과의 강한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프 풀링은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면 역전파 동안 그레디언트가 소실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FC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FC 레이어는 각 피처에 따라 커널로 작동하고 원하는 수의 노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풀링은 그래프를 절단하지 않게 됩니다. 언풀링 레이어도 이전 논문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본 논문의 접근 방식은 언풀링 레이어에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풀링 레이어와 비슷하게 FC 레이어를 사용하고 원하는 수의 아웃풋 노드를 얻기 위해 FC 레이어를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다시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키게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한 로스 펑션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레지넷을 통해서 예측된 2D 코디네이트에 대한 로스를 이제 init 2D 로스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파인한 2D 코디네이트에 대한 로스와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을 지나고 난 3D 프리딕션에 대한 3D 코디네이트 로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각 로스 펑션은 MSE를 사용하고 여기 논문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0.1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호프넷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프리트레인을 위해서는 온맨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는 FPHA와 HO3D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텍션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할 경우 이제 바운딩 박스 밖에 조인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리그레이션 베이스드 모델로 가벼운 모델인 레지넷 10을 사용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및 3D 좌표 모드에 대해 컬렉트 포즈 퍼센테이지를 이제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였는데요. 이 매트릭은 GT 포즈까지의 평균 거리가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경우 올바르게 예측했다고 간주합니다. FPH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브젝트 포즈가 왼쪽은 오브젝트 포즈가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해서 측정하였는데 보시면 스레시홀드를 작게 잡았을 때나 이제 크게 잡았을 때 호프넷이 더 위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더 높은 배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가볍기 때문에 더 빠르고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가 정확한 코디네이트를 예측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FPHA에서 3D 핸드 포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호프넷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서는 이제 GT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예측한 것을 보이는데 이는 그래프 모델이 효과적으로 키포인트 코디네이트로부터 가우시안 노이즈를 잘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능을 여기 꽤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PHA 데이터셋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있는 게 프레딕션이고 검은색이 GT입니다. 대부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맨 밑줄과 같은 경우에는 잘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각 손가락과 핸드 조인트 유형에 대한 2D에서 3D로의 변환 에러를 보여줍니다. A는 손의 각 조인트, 그 다음에 B는 핑거에 걸쳐 분류된 포즈 에스티메이션 에러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MCP, PIP, DIP는 손목과 핑거팁 사이에 있는 3개의 관절을 순서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에러가 꽤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유닛 구조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링 및 언풀링이 없는 3개의 FC 레이어가 있는 모델과 3개의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테이블 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크게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차이는 유닛 구조와 풀링 및 언풀링 레이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풀링 레이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더 효율적인 학습 알고리즘 및 풀링 후에 그래프 절단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논문에서 제시하는 풀링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의 이제 어드제시스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정현 이렇게 0으로 시작하던 하는 거나, 그다음에 랜덤하게 시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부 다 1인 매트릭스나, 아니면 스켈레톤, 그러니까 키네매틱 스트럭처에 의한 이런 스켈레톤이나, 이제 그 다음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학습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드제시스 매트릭스로 사용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잘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정보가 없는 초기화로 시작하는 노드 간의 관계를 찾을 때 가장 잘 학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은 어댑티브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에 학습된 어드제시스 매트릭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의 코너가 서로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손가락 끝 사이에 상대적으로 강한 연결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왼쪽 위 부분이 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는 손과 물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핸드 핑거팁과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 코너가 서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0.005초 정도만 필요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컨클루전은 이 논문에서 두 개의 GCN 구조가 따르는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해서 싱글 RGB 이미지에서 핸드 오브젝트 2D,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는 리얼타임에서 잘 작동하며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데, FPHA 및 HO3D 데이터셋에서 학습할 때 모델은 학습 중에 데이터셋에서 본 것과 크기 또는 모양이 유사한 물체에는 잘 적합을 하지만 물체 모양이 모든 범주에 잘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다양한 모양과 환경을 포함한 데이터셋이 이를 에스티메이션 어큐러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퓨처 워커러는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의 템포럴 정보를 통합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개선하고 액션 디텍션을 위해 한 단계로 통합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댑티브 그래프 유닛은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외에도 그래프 컴플리션, 그리고 프로틴 클래시피케이션, 메쉬 클래시피케이션,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 등
다양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